다음 세션은 우리나라 정말 1세대 콘텐츠로 성장한 사스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잔디의 토스랩 잔디의 마케팅 헤드 강은정 헤드님께서 안녕하세요. 저 업무형 협업툴 잔디에서 마케팅 헤드 맡고 있는 강은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자리에 남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간에 저의 이제 미약하나 경험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발표에 앞서서 제 소개 간단히 드리면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16년 동안 우직하게 B2B 마케팅만 했습니다. 첫 번째 회사는 이제 노이즈 캔슬레이션을 하는 디테크 회사였고요. 거기에서 복잡한 기술을 좀 쉽게 마케팅하는 거를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회사의 보스의 추천으로 사인앱소프트라고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문서 처리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에서 약 6년 동안 B2B 마케팅을 진행을 했습니다. 거기서 전략기획팀으로 처음에 입사를 했고요. 전략기획팀에서 일을 하다가 이 회사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이제 마케팅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제품 마케팅에 대한 이제 기본 세트 설정하고 처음으로 거기서 이제 B2B 마케팅 팀을 꾸렸어요. B2B 마케팅의 핵심을 한 6년 동안 정말 체험 밀도 그러던 중에 잔디를 만납니다. 잔디와 사인앱소프트는 굉장히 좋은 파트너 관계였거든요. 잔디의 CEO랑 CEO 몇 번 접점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의미 있게 B2B 사스 서비스를 한번 같이 성장시켜보자 라고 이제 제안을 받아서 정말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잔디에 2020년에 합류해서 지금 약 4년 좀 넘었네요. 4년 6개월간 이제 마케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할 때가 사실 제일 떨리는데요. 혹시 잔디 유저 계신가요?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이제 곧 쓰게 되실 거예요. 네, 잔디는 일을 잘하게 해주시는 메시전 기반 협업팀인데요. 토스랩에 합류하면서 전 잔디는 정말로 가능성이 큰 서비스라고 느꼈어요. 일단 활용도가 굉장히 자유롭고 그 다음에 협업이 잘 되는 걸 저는 피부로 매일매일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볼수록 정말 매력적인 서비스예요. 왜냐하면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100% 사스 형태로 직관적이고 쉽게 이제 풀어내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16년 마케팅을 하면서 하나 이제 신념 같은 게 있는데 어디서든 쉽고 편한 게 최고다. 결국엔 사랑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쉽다는 건 어떤 거냐면 누구나 환영받고 그리고 마음이 막 편하고 막 친근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사실 일이라는 게 엄청나게 싫은 일이거든요. 제가 너무 속마음을 얘기했나요? 근데 이제 잔디를 생각하면은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여러분도 다 잔디를 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잔디라는 브랜딩을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방금 말했던 편안하고 친근함이 있고요. 그건 브랜드과 프로덕트에도 잘 담겨 있습니다. 이런 잔디와 주파수가 딱 맞는 기업들이 잔디를 일에 활용하고 계세요. 5,000명 이상의 롯데백화점 전사가 지금 잔디에서 일을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되게 다 잘 알고 계시는 한샘그룹 푸드 계열사, LF의 계열사 LF푸드, 야나두 다 잔디로 일하시는 고객분 최근에 되게 좋은 고객사가 하나 들어왔어요. 여러분 요화정 좋아하시나요? 네, 요화정이 잔디 전사 도입 얼마 전에 하셨어요. 네, 이렇게 저희는 고객분들 덕분에 엄청나게 많이 성장을 했는데요. 지금은 누적팀이 한 9만 7천 개 정도 되어 있고 제가 회사에서 맨날 루틴으로 하는 게 40만 원대 그리고 잔디로 일하시는 멤버는 약 270만 명 정도가 누적이 되어 있고요. 한국뿐만이 아니라 일본이랑 대만을 거점으로 글로벌에서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성장의 길은 평탄치가 않아요. 네, 코로나가 시작되니까 막 팀즈, 슬랙같이 글로벌 빅테크들이 기업들을 상대 본격적으로 영업을 했고요. 또 국내 대기업인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팀엑스, 이스트소프트 같은 기업들도 되게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변화가 빠른 스타트업 씬에서도 약간 서비스를 협업투로 피버팅을 하거나 신규 제품을 막 론칭을 했죠. 그래서 제가 2020년도 들어왔을 때부터 2023년까지 진짜 협업투 춘추 전국 지대였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국내 플레이어들이 좀 많은 변화가 있어요. 카카오워크도 사실 계열사로 서비스 주체가 넘어갔고 이스트소프트는 팀업이라는 서비스를 종료를 했고 그다음에 스타트업 서비스 중에 콜라비라는 서비스를 종료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이제 잔디는 이번에 1월에 흑자로 전환을 하면서 성장 궤도에 진입할 수 있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기자님 한 분께서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잔디 죽음의 시장에서 살아남은 자. 저는 진짜 이게 딱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 이제 진짜 궁금하시잖아요. 어떻게
죽음의 시장에서 살아남았는지, 그리고 우리보다 한 100배, 1000배 정도 큰 회사랑 다 골리앗 같은 회사를 상대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나가고 있는지를 정리해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살아남으려면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퍼센트 사스인 잔디는 구독 기반 비즈니스로 사용자의 멤버 수, 그다음에 사용 기간에 비례해서 매출이 발생하고요. 사용자가 돈을 내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속해 있는 기업이 금액을 지불하는 전형적인 구독 기반 B2B 사스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잔디를 최초로 유료 사용하는 기업은 95%가 인바운드 리드와 오가닉 전환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만큼 이제 비즈니스 관문을 마케팅에 관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하는 모든 액티비티는 이렇게 B2B 잠재 가망 고객을 잔디로 끌어들이는 일입니다. 네, 잠재 고객은 아직 자기의 니즈가 뭔지도 모르는 고객, 그리고 가망 고객은 자기가 필요한 게 협업 툴이긴 하지만 이 다양한 선택지 중에서 아직 잔디를 선택하지 않은 고객인데요. 이 두 가지를 이제 잔디로 이끌어야 돼요. 근데 그럼 어떻게? 라는 질문이 좀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잠재 및 가망 고객이 반응하는 곳을 고객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터치 포인트라고 하고,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걸 채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양한 채널에는 채널에 맞는 콘텐츠가 이렇게 발행이 되는데요. 그 콘텐츠에는 우리가 고객에게 설득하고 있는 포인트를 내포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입장에서는 소구점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고객의 입장에서는 가치로 다가와요. 그러면 이 가치에 대해서 공감과 설득이 되었을 때 고객은 우리가 원하는 긍정적인 행동을 하는데요. 이걸 우리가 맨날 전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환, 컨버전을 하게 됩니다. 컨버전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인바운드 리드를 이제 남기는 거고요. 이렇게 말하면 되게 좀 쉽잖아요. 근데 여기서 좀 복잡성이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그 과정이 굉장히 입체적인데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타깃과 반복성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판매하고 있는 이 서비스는, 잔디는 곧 업무 환경이잖아요. 한번 도입하면 모든 기업들, 구성원들한테 영향을 주는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스테이크홀더들이 이해관계자들한테 메시지를 계속 전달해야 돼요. 기업의 최종 의사결정자, IT 기획팀, HRD, 구매팀, 재경 담당자, 뭐 각각 팀의 팀장까지도 이들의 공감을 얻으면 얻을수록 잔디를 도입할 확률이 되게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들의 고민을 좀 해결해 줘야겠죠. 그리고 이제 더불어 아까 반복의 개념이 들어가는데, 우리의 서비스는 즉각적인 구매 결정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심사숙고해서 비교해요. 이때 탐색 과정에서 얼마나 일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메시지가 전달되는 가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를 막 360도로 돌아봤을 때 PR 메시지도 볼 거고요. 막 경쟁사 비교도 막 보잖아요. 이럴 때 잔디는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그리고 가장 사용하기 쉬운 서비스, 우리 기업 환경에서 꼭 필요한 서비스, 이렇게 반복해서 메시지가 도달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똑똑한 마케터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고객이 원하는 메시지를 계속 만들고 터치 포인트를 넓혀가면은 성공 확률이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절대로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한정된 자원 때문인데요. 우리는 인력도 그렇고 그다음 돈도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한정된 자원을 목표한 메시지에 집중시키는 거를 마케팅 캠페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는 정말 명확한 목표가 필요해요. 잔디는 다음에 이제 마케팅 캠페인을 이렇게 진행을 했거든요. 2020년도 막 코로나 발생했을 때, 이때는 잔디라는 캠페인을 진행했어요. 요건 여러 고객들이 협업 툴을 막 생각했을 때 최초 상기 인지 브랜드가 되는 게 저희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노출 캠페인을 많이 했고요. 네, 두 번째는 장비빨, 잔디빨 캠페인이에요. 이거는 비대면 환경에서 수요를 일으켜야 돼서 비대면에서는 협업 툴이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고, 그 다음에 와리프 캠페인이라고, 요거 되게 재밌어요. 저희 여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다 저희 구성원들이 직접 막 연기해가지고 콘텐츠 찍은 거예요. 이거 우리가 가진 기능적 요소를 좀 재밌게 인지시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들을 위한 협업 툴, 진짜 고객이시기 때문에 신뢰성과 진정성을 좀 위해서 이 캠페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제 저희가 클로즈 베타 출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스프링클러라고 잔디의 AI를 이야기할 거거든요. 협업 툴 안에 AI가 소통의 문제를 해결해줘서 기업에 꼭 쓸모있는 라는 메시지를 담아서 이제 곧 또 마케팅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마케팅 캠페인을 통해서 메시지의 일관성을 잡으면서 아까 보여드린 각 채널에 맞게끔 콘텐츠를 생산해서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내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메시지를 날리는 것보다 좀 특별한 메시지로 기억되기 위한 방법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참여예요. 저희는 참여 콘텐츠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여기 모두의 맞불, 이모티콘 사생대회, 프로들이여 모여라, 이 콘텐츠들의 공통점은
일으킨다는 거고,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잔디를 사세요, 막 도입하세요, 당장 막 전화하세요, 막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해요. 그냥 잔디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의 어떠한 한 요소를 되게 극대화해가지고 재미있는 스토리를 만들고 거기에 잠재 고객이 거의 참여하도록 판을 까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모두의 맞불이라는 콘텐츠 예를 들어보면 이거는 이제 직장인들한테 저희 F&B 고객사의 쿠폰을 막 뿌리는 그런 이벤트였어요. 주사위 굴려가지고 잔디에 대한 퀴즈를 맞추면은 우리 고객사 F&B 고객이 쿠폰을 드리는데요. 한 달 동안 진행한 이 행사에서 호가는 한 3만 명 이상 저희 사이트로 유입이 됐고, 그 다음에 200명의 직장인 리스트를 확보를 했어요. 그리고 블로그, 인스타그램에서 잔디가 엄청 많이 바이럴이 됐어요. 일방적으로 메시지 전달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자발적인 참여를 일으키면 적어도 이 경험을 한 가망 고객이나 잠재 고객에는 잔디는 되게 특별한 서비스가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궁금한 거 한 게, 수집한 개인정보가 MQM, 마케팅 퀄리파이드 리드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잔디에 긍정적인 반응을 한 사람을 이제 모아놓긴 했는데 구매 의사까지는 아직 여정이 너무 많아 있어요. 근데 되게 중요한 거는 그 길에 초입에도 이제 서 있게 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의미 있는 전환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건데, 아까 전환이 뭐냐고 이야기, 고객이 우리가 원하는 긍정적인 행동을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고객과의 비즈니스가 되는 순간 고객이 기꺼이 우리 제품에 대한 지불 의사가 생기는 순간에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마음이 생기는 순간이랑 진짜로 구매를 하는 시간이랑은 간극이 있어요. 엄청나게 긴 간극이 있어요. 고객한테는 뭐가 필요하냐면 찜하는 순간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 찜하는 순간을 만들 수 있는 게 홈페이지 입니다. 구매 가능성이 생긴 고객은 잔디 홈페이지에서 막 탐색을 하고요. 조금이라도 마음이 있으면 흔적을 남기게끔 막 유도를 해야 돼요. 유도를 하는데 저희는 홈페이지 리소스 페이지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 안에 다운로드를 할 수 있는 정보성 콘텐츠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보를 보려면 개인정보를 남겨도록 저희가 구성을 했고요. 콘텐츠를 이제 다운로드 받는 순간 가망 고객은 저 콘텐츠를 받고 그 구매 가능성을 저희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에게 남기면 이 고객을 대상으로 이메일 너터링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서비스 보낼 수 있고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렇기 위해서 저희는 콘텐츠에 굉장히 이제 신경을 씁니다. MZ세대 리포트라고 혹시라도 보신 적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고퀄리티로 작업을 했어요. 저희가 한 1,700명 정도의 설문을 받아가지고 MZ세대랑 정말 성과를 낼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정말 연구하고 고민하고 노력해가지고 리포트를 만든 거예요. 그 리포트를 이렇게 발행을 딱 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셨어요. 약 2,000명 이상이 저희한테 흔적을 막 남기신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콘텐츠만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흥미 정보를 제공하는 콘텐츠도 물론 필요하지만 직접 도입에 도움이 되는 콘텐츠가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협업툴 잔디 고객 사례집 같은 거, 또는 협업툴 도입 안내서, 그다음에 가격 비교 리포트가 같이 이제 구매 결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쉽게 정보로 전달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최종 전환에 가장 좋은 콘텐츠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잔디에서 진짜 전환 1위 콘텐츠는 서비스 소개서입니다. 아까 리소스 페이지에서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으면 그 다음에 바로 또 서비스 소개서 자동으로 제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플로팅 바에서 엄청나게 보여져요. 그 이유는 뭐냐면 서비스만 보고도 오가닉 전환이 일어나는 케이스가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잔디의 고객 확보에 기여하는 콘텐츠인 서비스 소개서를 굉장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서비스 소개서 만들 때 좀 많이 고민을 하고 그 팁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어떤 서비스 소개서를 만들고 싶었냐면 이것만 봐도 최종 전환이 일어나야 되는 서비스. 그만큼 이제 설득의 메시지가 정확히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 그 서비스 속에는 가치 정립 메시지가 다 이제 정리돼서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누가 잔디에 대해서 세일즈를 하더라도 가치 정립이 된 잘된 메시지로 할 수 있게끔 기준이 되는 게 목표였어요. 그리고 다운로드 이후에 적극적인 전환을 끌어낼 수 있어야 돼요. 서비스 속에서 들어가 보시면 도입 문의 상담을
하실 건지 아니면 그냥 다운로드만 받으실 건지 이제 체크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고객 문의 상담을 한번 받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하신 분한테는 다이렉트로 저희 이제 세일즈 멤버가 터칭이 들어가고요. 아니 나는 좀 아이여가지고 그냥 일단 먼저 좀 볼래요.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저희가 메일로 자동으로 우리 고객 활용 사례 쭉 정리해가지고 전달 드립니다. 이렇게 액션을 이제 담아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서비스 속에서 잘 만드는 팁은 MEC 저 이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제 상호 배제와 전체 포괄 요걸 꼭 생각하면서 만들었어요. 이거는 각각의 독립된 요소는 겹침이 없게 그러나 포괄할 수 있도록 좀 디테일하게 서비스 소개서를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기능 나열보다는 이제 카테고리를 만들고 이에 따라서 단지로 구성하면 디자인적인 요소도 있고 내용에 더 중점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일관된 용어와 톤을 유지하고요. 정보를 효과적으로 담은 레이아웃이 다 문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중에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지향하는 비주얼 아이덴티티를 꼭 녹이시기 바랍니다. 간단 버전과 상세 버전을 동시에 만들어서 좀 필요에 따라서 이거를 분할해서 원소스 멀티 유즈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고요. 그리고 이제 서비스가 계속 업데이트 됨에 따라 속에서도 업데이트 돼야 된다. 요 말씀. 네, 잔디에는 진짜 활용 사례 콘텐츠가 많아요. 한 약 166개 정도가 이제 블로그에 있고 그다음에 13개의 정말 고퀄리티의 그 고객 활용 사례 인터뷰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이제 고객 활용 사례 저희가 공들이는 이유는 두 가지가 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서비스의 가치를 제 입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고객의 입으로 얘기했을 때 서비스 신뢰도가 좀 높아지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포인트를 고객이 대신 알려줘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 활용 사례가 엄청 중요하고요. 저는 고객 활용 사례 만들 때 좀 전략이 있었어요. 제가 말한 협업툴 춘추 전국 시대에는 우선 빅로그 회사부터 사례를 만들었습니다. 규모뿐만 아니라 인지도 있는 회사를 다루었는데요. 잔디도 그런 기업들의 브랜드와 연관돼서 긍정적인 이미지가 전이되는 후광 효과를 좀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기 보시면 넥슨타이어, 아모레퍼시픽, 롯데백화점 나중에는 이제 좀 규모가 작고 브랜드를 알리고 싶은 회사가 먼저 잔디하고 콘텐츠 만들면 안 돼요? 라고까지 왔어요. 그래서 조금 더 요즘에는 수월해졌고요. 그리고 이제 저의 이제 고객 활용 사례 전략은 요즘에는 이제 협업툴 시장이 서로 막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이탈하는 경우를 좀 방지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랑 같이 오래오래 쓰는 기업들 위주로 많이 다루고 있어요. 여기 모노 커뮤니케이션 9년 쓰셨고요. 그다음에 위펀도 지금 5년 이상 쓰고 있으시거든요. 이런 사례들 이제 발굴해가지고 잔디 활용 사례를 만들어요. 그리고 나에게 잔디란 이런 질문을 이제 기본 디폴트로 드리는데 그때 자신의 본업이랑 그다음에 잔디랑 되게 잘 버무려가지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때 마케터로서 요 아이디어도 많이 얻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객하고 상호작용하면서 서로 윈윈되는 것이 고객 활용 사례다. 꼭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끌어들이다라고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제가 처음에 잔디 마케팅이 하는 모든 액션은 B2B 잠재 가망 고객을 잔디로 끌어들이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끌어들이다는 인바운드 마케팅 그 이상을 좀 담고 있어요. 이거 사전적 의미 찾아보시면 약간 감정이 섞여 있는 단어거든요. 사전적인 의미로 끌어들이다는 내 편에 서게 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면 마음을 사야 되고 진짜로 좋아하게 만들어야 돼요. 끌어들이기 위해서 잔디 마케팅 팀이 했던 액티비티입니다. 막 고객 캠핑도 막 보내드리고요. 팀 워케이션도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저희 이제 리더 이제 오셔서 하시고 그다음에 축구도 가르쳐 드렸어요. 이런 액션을 하면 정말 잔디는 또 특별한 서비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L&T 렉서스라고 제가 좋아하는 고객사인데 이 고객하고는 잔디 유저대상 시승 이벤트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정말로 잔디 고객끼리 막 차를 샀어요. 그래서 너무 신나가지고 막 거기 L&T 렉서스 이사님하고 좋아했던 기억이 있어요. 법인 차량을 팔았어요. 차를 팔았어. 9,000원짜리 우리 협업도 타자서 차 파니까 되게 느낌이 좋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고객하고는 이제 되게 특별한 본딩이 생기는 거죠. 잔디를 어떠한 이유로 잠깐 떠나실 수는 있어요. 근데 잔디를 추천할 기회가 생기시면 되게 적극적으로 추천해줘요. 이게 우리가 바라는 레퍼럴 마케팅인 거잖아요. 그러면 막 김 사장 차장 창업했어? 슬랙 가라 막 이러지 않고 일단 잔디 먼저 검토해봐. 약간 이렇게 리퍼럴을 해주시니까 저희는 정말 너무 감사한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시작과 끝의 스토리를 컨텐츠로 남기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요 컨텐츠들은 다 잔디의 블로그에 꼼꼼하게 적혀져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잔디가 진짜 고객한테 진심이구나. 요거를 한번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 요즘에 이제 제가 제일 많이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은 파트너 마케팅이에요. 네, 정체된 협업툴 시장을 약간 돌파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정체라기보다는 이제 조금씩 성장 곡선이 약간 기울기가 낮아졌는데 이거는 모든 플레이어들이 갖고 있는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협업해야 되는 시기인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이제 위닝 포인트 막 찾아가지고 서로 양보할 건 양보하고 조율할 건 조율해가지고 만들어가는 겁니다. 진짜로 혼자서는 멀리 못 가는데 같이 가면 좀 오래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저희 파트너 마케팅 엄청 열심히 하고 파트너 마케팅의 장점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일단 수요를 발굴하는데 비용이 들지 않아요. 그리고 서로의 고객 또는 가망 고객한테 메시지를 전달하잖아요. 이처럼 확실한 노출 보장은 없어요. 그리고 전환 성과가 굉장히 빠릅니다. 우리가 필요한 신규 키워드를 확보해 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룹웨어의 전자결제라는 키워드는 잔디가 가질 수 없는 키워드예요. 왜냐하면 잔디에는 전자결제가 없으니까. 이제 저희 파트너는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키워드랑 연결고리를 이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좋은 대외 홍보 사례예요. 지금까지는 잠재 가망 고객을 끌어들이는 잔디 B2B 마케팅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우리 내일 가서 막 해야 되잖아요. 실행의 영역에 대해서 살짝 말씀드리고 싶어요. 잔디의 AI, 이제 스프링클러는 마케터 여러분의 이런 막막함을 이제 해소시켜 드립니다. 블로그 초안 작성할 때 요즘에 AI 많이 활용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서비스 가가지고 초안 이렇게 막 명령해서 가져오고 하는데 이제 잔디 안에서 블로그 초안 뚝딱 만들 수 있거든요. 아주 짧은데 데모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정말 제 잔디예요. 진짜 여기 이렇게 귀여운 이모티콘도 있고 여기 이제 잔디 에스크 AI 누르면 그 AI가 활성화돼요. 그래서 네, 프롬프팅 기법 이제 이것도 말씀드릴 건데 너는 협업체 잔디를 마케팅하는 유능한 마케터야. 이번에 출시하는 AI 기능은 스프링클러에 대한 소개 콘텐츠를 만들려고 해. 쉬우면서도 흥미로운 콘텐츠 이름은 무엇일까? 라고 콘텐츠 제목을 몇 가지 제안해줘! 라고 이제 제가 명령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잔디 안에서 이제 AI가 쭉 이제 대안을 가져와요. 그럼 제가 이거를 메시지 창으로 바로 활용을 할 수 있고요. 여기서 근데 조금 더 하고 싶잖아요. 그럼 바로 메시지에서 AI를 액티베이션 시킨 다음에 추가 요청을 할 수 있어요. 일상 업무의 혁명 스프링클러가 마음에 들어요. 거기에 500자 정도의 간단하고 쉬운 블로그 콘텐츠 한번 작성해봐! 이제 이렇게 한꺼번에 나와요. 물론 내용은 사람이 봐야 되죠. 이거는 정말 초안일 뿐이고요. 이렇게 이제 AI 잔디 안에 곧 들어온다. 여러분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잔디 AI는 그랜드 오픈을 이번에 말 또는 이제 2025년 초로 이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좀 간극이 있잖아요. 그럼 그 중간의 사이를 잔디톡이라는 뉴스레터에 담아드릴 거예요. 구독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 안 하시면 핸드폰 안 되시네요. 그냥 이제 그 네이버에 잔디통 치면 나와요. 그래서 보고 활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방인데요. 그 잔디로 끌어들이는 B2B 마케팅의 3가지 핵심 키워드는 메시지, 차, 협업이에요. 서비스 단계별로 목표 메시지를 꼭 설정을 하시고요. 어떤 고객이 어떻게 봐도 공감이 될 수 있는 메시지를 던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객한테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시고 고객이 될 수 있는 확률을 자꾸 높이셔야 돼요. 그리고 구매로 전환되는 콘텐츠에 즉 서비스 속에서의 공을 많이 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협업하세요. 막 고객과 파트너와 함께 우리만의 스토리를 만드시고 내 편을 만들고 협업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잔디에 물 잘 주는 언니 그레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귀에 쏙쏙 박히는 설명이어서 저도 많이 배우고 정말 탄탄한 전략으로 잔디가 성장했음을 알 수 있었는데요.